윤석열 정권 당시에 그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한 이 수사외압건 이와 관련해가지고 경찰, 세관, 검찰, 심지어 이 윗선인 대통령실에서부터 명령이 하달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최대의 피해자 수사외압의 당사자 그 백혜련 경정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지 않던 검찰이 갑자기 지난 10일 날, 이 10일이 언제입니까? 3대 특검이 통과되던 날이죠. 그런데 이 통과된 날에서야 합동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였습니까?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해서 임성근, 조병로 이들에 대한 어떤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병로가 바로 세관 그 마약 사건에 대한 그 수사외압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의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고, 심지어는 이것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상설 특검까지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제 와서 양 특검이 진행되는 그 시작 지점에서 왜 뒤늦은 합동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이 선제적으로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그 불법성에 대한 문제들,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수사팀을 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덮는 데 있어서 검찰 고위직도 연관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경찰 고위직, 심지어 영등포 경찰서장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모가지가 날아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경이 합심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거 어떻게든 덮어야 되는데 특검 나오면 이거 증거 못 덮는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그 관련된 여러 그 물증 증거들을 뒤에서 빼돌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것을 뒷받침할 만한 또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백혜련 경정이 몸을 담고 있는 그 수사팀 5명,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을 제외한 그 5명을 합동수사팀에다가 합류를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백혜련 경정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해당 수사팀이 이미 관련된 수사에 있어가지고 그 의혹을 상실해서 종결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던 수사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사 외압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백혜련 경정은 여기에 반박을 했지만 반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수사외압과 은폐에 있어서 의지를 갖고 저항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같은 그냥 한 몸이다 이들도. 그러니까 검경이 합동으로 치부를 숨기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이들 역시도 참여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 자들이 이걸 규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걸 갖고서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이제 김건희 특검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설 특검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게다가 이와 관련된 사람들, 아니 경찰 고위직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검찰 고위직에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마약 조직원들이 체포가 되었을 때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출국 금지도 하고 나서 이런 여러 절차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그 윗선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당시 인천지검의 지검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현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결국 이거를 사건을 무마시키고 나서 결국 검찰총장으로 영전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규모가, 그리고 이제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검경, 세관까지 이들과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거는 그간 알려졌던 그 74kg 정도의 분량이 아니라 이게 무려 300kg,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대고, 이 마약을 유통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유통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무려 1000만 명 규모라고 하죠. 1000만 명 규모의 유통이 가능한 마약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마약이 또 어떻게 처분되었는가, 또 처분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게 뒤에서 빼돌려져 가지고 유통이 된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수사 역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특검이 아니고서야는 안 되는 것이죠. 검경이 갑자기 셀프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건 은폐와 증거인멸의 여러 어떤 의도로 읽혀지는 만큼 이들이 손떼고 이제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을 통해서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2구 참사 당시 매년 할로윈데이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인파들을 통제하기 위해 배치되었던 경찰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경찰복을 입고 경광봉을 흔들면서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가,
인력들을 안전 통제를 했던 경찰관들을 배제시켰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경찰을 입고 경감복을 흔들고 있으니 마약 범죄자들이 어떻게 튀어나오겠냐. 매년 문제가 지적되는 마약 범죄자를 일거에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의 모습을 온전히 지워버리고 그 안에서 안전보다는 마약 범죄 소탕을 통한 성과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사가 이루어졌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견된 참사였고요. 심지어는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이제 총리실에서부터 하달이 내려왔던 그 윗선의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졌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마약 범죄를 소탕하겠다라고 앞에 간판은 내걸었지만 뒤편에서는 또 다른 꿍꿍이로 이거 돈 되겠는데,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혹여나 또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여러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처분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